EBS의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책에서 이제 가져온 게 지금 앞으로 읽어볼 두 개의 발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온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피드 퀴즈를 통해 고등학교 아이들의 어휘력 실태를 파악한 오은 시인은 학생들 대상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단어 사용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좋아도 대박, 싫어도 대박, 슬프도 대박, 아쉬워도 대박, 당황해도 헐, 안타까워도 헐, 놀라도 헐, 수많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박과 헐 두 마디로 대신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학생들에게 어휘력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시인이 이야기했던 예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어의 특징은 감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프면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 기쁘면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표현들을 찾아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언어입니다. 근데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좋으면 대박, 싫으면 헐, 그런 식으로 너무 정형화되고 단순화시켜버리면 단어의 개수가 줄어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개수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 1984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984에서 이 정부기관이 조정하고 있는 건 사람들이 모르는 와중에 단어의 개수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단어의 개수를 줄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종류를 줄인다는 것이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개수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박이라든가 헐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지점은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더 섬세하고 더 맞는 단어를 찾아서 표현해 볼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지나치지 마시라. 그래서 꼭 옛날 사전을 들춰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그게 영어든 한국어든 간에 잘 모르는 단어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시간에 요즘에 실제로 중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1학년이든 영어 시간에 한국어로 이야기했는데 그 한국어가 뭔지 다시 이야기해 줘야 되는 웃픈 이야기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들. 그죠? 우프는 참 좋은, 재밌는 단어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최대한 여러분들의 감정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장 또는 의심가는 문장, 의심가는 단락이 나왔을 때는 빨리 넘기려고 하시지 말고 여유를 갖고 여기 글쓴이가 무엇을 주장하고 싶었는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는지를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빨리 성적을 내고 싶어서 읽어대기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고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백과사전을 들춰보고, 사실은 책을 들추라는 게 아니라 지식 백과,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 그냥 검색어만 쳐도 나오지 않습니까? 위키피디아도 있고 나무 위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모르는 것을 넘기지 말고 찾아보시라.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데에 관심을 좀 두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해력도 상승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공부 실력도 상승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것은 이 내용입니다. 수업을 진행한 김세은 교사는 새로운 방식의 수업에 대해 단어 수업을 먼저 한 반이 오히려 강의식 수업을 조금 해도 됐다. 아이들이 어휘 공부를 미리 해서 마치 영화 예고편을 본 것처럼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잘 이해하고 몰입도도 더 커졌다라고 평가했다.
똑같은 교사의 수업인데도 어휘 공부를 먼저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판이했다.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어휘를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수업을 하니 아이들의 눈빛과 반응부터 달랐다. 수업 내용을 알아들으니까 흥미도 생기고 몰입도도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배운 티를 내자면 플립 러닝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수업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학생들이 예습을 하고 본 수업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사실 약간의 예습이 있고 난 후에 훨씬 몰입도가 커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빙된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예습을 한다는 게 각 과목마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 과목 하기 전에 쉬는 시간 또는 그날 아침에 한 5분, 10분 정도 들여서 모르는 단어를 하이라이트를 치든 밑줄을 긋든 아니면 모르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든 해서 그 수업 하기 전에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만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교과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너무 교과서를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등한시하느냐? 그 교과서를 잘게 씹어서 뱉어내는 필기, 선생님의 필기, 학원 강사의 필기, 동영상의 필기에 여러분들은 요약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공부를 조금 하고 시간과 열정을 조금 들이고 성적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교과서를 소리내서 아니면 묵독으로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밑줄이나 하이라이트를 긋고 혹은 그게 칠하는 게 싫으시면 핸드폰에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훨씬 몰입도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플립 러닝,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예습 단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어도 찾고 문해력도 높이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공부를 더 잘하게 만드는 방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 과정들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짧게 압축적으로 주워 담은 한국에서 문해력으로 공부 잘하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를 정말 쓰고 있는 공부를 하십니까? 아니면 쳐다보는 공부를 하십니까? 그리고 쳐다보는 공부는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있고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공부는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 성적이 안 오르고 있다, 수학 성적이 안 오르고 있다 하면 모국어 읽기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모국어 읽기가 바로 문해력이라는 것입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비단 한국어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객관식은 객관적이다?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컨대 객관식으로 사람을 바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객관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 범위를 정해주고 난 다음에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암기했냐 안 했냐를 평가할 수 있을 뿐인 거지,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자신, 인간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체이지 학부모가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과,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회, 팜플렛 이런 것들은 왜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참가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이 그 팜플렛을 여러분들에게 권해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데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곳을 찾아보고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도 학부모가 찾아다니면서 아이의 대학을 알아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난 어느 대학에 갈 것이며 어느 과를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 과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시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는 게 삶을 사는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사는 지혜를 연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대학이 원하는 것은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첫 번째로 뽑고 싶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문 지식을 쌓게 하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회를 부모님들한테 맡겨놓고 쓸데없는 쳐다보는 공부의 시간을 빼앗긴다고 하면 이것은 지혜롭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꼰대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한약 같은 거, 사실은 이걸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성적을 지금이라도 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로 암기한 것을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그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제3장 책을 통째로 기억하는 공부법, 이효와 암기, 인풋, 주르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인규 변호사라는 분이 있고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유튜브가 있지만 책으로 좀 접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쳐다보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던 문해력은 여기 있는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와 대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너무 급하고 시간이 없고 빨리 성적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머리를 쓰고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인지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주제들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요 정도까지 한번 알려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내신 15등급 중에 13등급을 했었고요. 수능을 두 번째 해에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정답이 암기만으로 찾아지지 않는 것을 한다고 해서 수능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신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협지, 그 다음에 시리즈물로 된 토지나 태백산맥, 그리고 동네 깨비 책방이라는 곳에서 300원, 500원 주고 빌려봤던 책들이 3년 동안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 읽어댔더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고요. 지금은 제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관련한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교육을 하는 데에,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에서 독서, 콘텐츠 교육, 그 다음에 한국어나 영어 읽기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자산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가능성이 많은 나이이니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등급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의 객관식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가당하기 쉽게 만든 시험 제도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잃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쳐다보는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머리를 쓰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소비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생산적으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지? 그러면 선생님이 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난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지? 난 어떻게 이 책을 소화하고 있지? 이 교과서는 나에게 뭐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주고 있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뇌를 좀 들썩거리게 만들었으면 하는 게 한국에서 문해력으로 공부를 잘하는 법 정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더 재미있는 것들을 구상하다가 결국 하다 보니 꼰대 같은 말만 계속 늘어났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산적인 삶인가에 대한 부분, 한번 제가 했던 여행, 제가 즐기고 있는 취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재미있는 러시아 횡단열차 탄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탐방 간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친구들과 일본의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갔던 이야기, 일본 음식에 관한 이야기도 앞으로 계속해서 콘텐츠로 업데이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실험의 김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